외교통상부가 발령하는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가 재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5월 23일까지였지만 이번 연장으로 6월 23일까지 특별여행주의보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태국 관광청이 온라인 관광전을 가장 먼저 시작한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홍콩 폴리트대학 교수진과 함께 제주 방문 관광객 이동 패턴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에어부산이 7월 국제선 운항 재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7월 부산 말 홍콩 마카오 등 다수의 노선을 재운항한다는 계획입니다. 트래블데일리 5월 22일자 동영상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동영상 뉴스 이정민 기자고요. 5월 22일 금요일자입니다. 한 주 마감하는 뉴스입니다. 자, 오늘은 큰 이슈, 큰 소식보다는 조금 이렇게 정보성 내용 몇 개, 금요일이니까 조금 소프트하게 가볼게요. 금요일자는 좀 저희가 머리 아픈 거, 물론 요즘 소식이 다 머리가 아파요, 그죠? 근데 그래도 좀 자잘한 정보가 좀 될 만한 것들 골라봤습니다. 자, 외교통상부에서 발령하고 있죠. 해외여행 안전 특별여행주의보. 사실 이거는 평상시에는 이런 거 다 솔직한 말로 무시하고 다 운항하고 그랬죠. 근데 때가 때인 만큼, 시기가 시기인 만큼 요즘에 이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는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이런 소식 평상시에는 소개 안 했는데 이 상황이 이러니까 소개를 해드릴게요. 원래는 5월 23일까지 그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가 이제 끝나요. 자동 해제가 돼요. 5월 23일이면 이제 토요일날 자동 해제가 되는데 이게 최근에 상황이 다시 좀 여의치 않아지면서 한 달 정도 더 연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연장이 되는 거고요. 지난 4월 이후 두 번째 연장이고 한 대략 6월 23일 정도까지 특별여행주의보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직 외교통상부의 공식 발표는 안 했는데 대략 이렇게 될 것으로 거의 확신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오는 6월 초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미국 노선 등 장거리 노선 운항 재개 예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말부터 7월 이렇게 다른 항공사들도 일부 노선 운항 재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6월 23일까지 연장되면 뜨기야 뜨겠죠. 운항하기야 하는데 이게 또 그런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위축이 될 수 있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괜히 또 뜨지 말라는데 떴다가 또 안 좋은 일에도 생기면 이제 요걸 또 한 바가지 또 얻어먹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한국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 또는 어떤 제한 조치 등 이런 국가도 5월 21일 기준으로 해서 149개국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부담스러운, 조금이라고 할까요?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자, 그리고 외교부에서 각국의 해외 입국자에 대한 주요 국가 현황을 알렸는데 대부분 국가 나와 있는데 저희 트래블데일리 텍스트 뉴스 홈페이지 보시면 주요 국가들 상세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가서 보시면 될 거예요. 좀 길어요. 근데 다 할 수는 없고 주요 국가, 특히 우리나라에 이제 관광청 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줄 압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자, 태국관광청이 먼저 이른바 선빵을 날렸습니다. 온라인 이용한 관광전. 이게 누가 과연 먼저 할까?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는데 태국관광청이 이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관광업자와 전 세계 여행업자들과 사업 증진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가상 태국 관광전 타일랜드 투어리즘 비추얼 마켓, 요 TTVM이라고 비추얼 마켓 이렇게 또 이름을 정했네요. 요거 이제 시작하는데 현지 방문 없이도 편한 곳에서 비즈니스 미팅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할 수 있어서 태국의 여행업자들과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각 여행사의 시장 확대, 홍보, 태국 관광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죠. 자, 등록비는요 무료입니다. 무료고 이게 또 좋은 점인데
365일 24시간 비즈니스 매칭 가능해요. 예.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자, 1년 동안 진행되는 행사지만 지금이 비즈니스 제한에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등록과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태국관광청에서 알려왔어요. 자세한 내용 확인과 등록은요, 저희 홈페이지 주소 텍스트 뉴스에도 깔아놓고 요 자막에도 이렇게 나가게 할게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야, 이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365일 24시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참 이게 미리 이렇게 뭐 이메일 같은 거, 이메일이 아니라 어떤 그 플랫폼이 있다니까 거기에 등록을 해놓으면 뭐 이렇게 답변하고 이런 형식인자 한번 궁금한데, 이게 움직이지 못하고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관광전 좋은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1년 365일 24시간 그러면 약간 처질 수가 있어. 예, 전 그렇게 생각해. 온라인 여러 가지 플랫폼 저희도 이 동영상조차도 온라인 통해서 나가지만, 이 온라인의 특성상 365일 1년 내내 이렇게 끌고 가면요, 집중도가 조금 흩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심리가 아니 뭐 언제든지 하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혹시나 관광전 하실 때 뭐 제 말을 듣진 않겠지만 그냥 정해진 날짜 기간에 정해진 시간, 예를 들어서 2박 3일 뭐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는 어디가 참여할 테니 그때 몰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딱 임팩트 있게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게 집중도도 그렇고요, 행사 성과에서도 좀 낫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소식, 제주도가 홍콩의 유명한 대학 연구팀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연구 용역 의뢰했어요. 제주 방문 관광객의 이동 패턴 빅데이터 분석 결과 발표했는데, 저희가 이걸 왜 소개해드리냐면, 이걸 보면 최근에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어떻게 중심으로 어디 이렇게 해서 움직이냐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돈을 벌려면 이 길목을 딱 지키고 있다가, 예, 이렇게 하면 관광객 다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게, 물론 이제 뭐 말이 표현이 제가 앉아서 돈 번다지만 돈이 흘러가는 길목에 기다리고 있다가 돈 버는 게 가장 정확하고 쉽겠죠. 예. 자, 분석 결과 8개의 의미 있는 클러스터,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클러스터는 핫플레이스예요. 뜨거운 지역이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분석 결과 8개의 의미 있는 클러스터가 도출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클러스터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검색 결과에서 렌트카, 공항, 숙소 카테고리를 제외하면 대부분 바다, 치킨, 카페, 맛집 등을 이제 수렴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참 의미가 흥미롭죠. 물론 뭐 먹는 거야 여행의 필수 요소지만, 이번 연구에서 눈여겨볼 특징은요, 과거 제주 전 지역에 위치한 유명 관광지 중심으로 경유하던 이동 패턴에서 특정 지역을 선택한 후 그 지역 인근에서 여유 있게 머무르는 이런 여행 패턴으로 바뀌고 있고, 이런 패턴을 보인다는 겁니다. 클러스터 외부에서 유입된 관광객, 이게 한 평균 33%래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유입된 관광객보다는 클러스터 내부에서 이동한 관광객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냈대요. 한 2배 정도 높게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대략 떠날 때까지 요 지역 근처에서 머물더라, 이 얘기입니다. 클러스터 외부에서 유입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요, 있긴 있는데 어디냐면 함덕해변, 그 다음에 곽지 한담해변, 그 다음에 제주시 동지역과 비슷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유입되는 경우는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곳 정도만 외부에서 주로 유입이 많이 됐고, 클러스터 외부 유입 규모는요, 제주공항 인근에서 출발한 사람들의 방문 규모가 큰 영향을 차지하지만, 서귀포시의 경우 서귀포시 구시가지와 중문관광단지 간에 서로 대칭적인 이동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예, 연구를 참 대단히 디테일하게 하셨네요. 이번 분석은 내비게이션 데이터, 그 다음에 공공 와이파이 데이터, 그리고 버스 카드 승하차 태그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했다고 합니다. 내비게이션 데이터는 SKT 티맵 검색 데이터 846만 6천여 건 사용해서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네요. 이용했고, 자차와 렌터카 이용자의 이동 패턴 분석을 위해 활용이 됐다고 합니다. 분석 내용은요,
빈도 분석, 이동 동선 분석, 클러스터 분석, 타당성 검증, 패턴 분석, 관광 활동 분석 등으로 했고, 공공 와이파이 데이터는 내비게이션 데이터로 도출된 8개 클러스터를 검증하기 위한 타당성 분석에 활용했으며 밀도 추정 클러스터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조사는 이런 걸 좀 말씀드려야 돼요. 우리 여론조사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5천 이런 거 하듯이 그래야 신뢰성이 가니까. 버스카드 승하차 태그 정보 데이터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이용 패턴 분석을 위해 활용했고, 데이터 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10월, 이용자 규모는 2018년에는 90만 9,988명, 2019년에는 135만 4,554명이고 데이터 규모는 1개월당 약 400만 건. 분석 내용은 시간적, 공간적 패턴 분석, 버스 이용 패턴 네트워크 분석, 버스를 이용한 관광 패턴 분석이었다고 합니다. 아, 정말로 빅데이터네요. 예. 이거 자료 상당히 좋은데, 괜찮은데, 예. 요거 잘 알면, 예. 이제 뭐 항공이야 그렇다 치고 내부에서 어떻게 움직이냐 딱 나오니까, 예. 돈 버는 일만 남았습니다. 다음 소식. 에어부산 7월부터 국제선 운항 재개 준비하고요. 하반기 국제선 특가 항공권 판매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에어부산도 7월 1일 부산발 홍콩 마카오 노선 재운항 시작으로 중국, 일본, 동남아 노선의 국제선 노선 운항을 순차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부산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지난 3월 8일 나리타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오는 항공편을 끝으로 국제선 운항 일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자, 7월 국제선 예약 오픈에 따라서 오는 21일, 그러니까 오는이 아니고 이제 21일 목요일부터 말일까지, 5월 말일까지 국내선 그리고 국제선 항공권 특가 이벤트 진행합니다. 예. 국내선 항공권의 탑승 기간 6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고 국제선은요 각 노선의 별 재개 시점부터 10월 24일까지인데 편도우님 같은 경우는 뭐 일본 35,000원, 동남아 45,000원 뭐 이런 거 굉장히 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국제선 노선 같은 경우는요 재운항 시점이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국제선 노선은 재운항 시점이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감안해서 국내선과 국제선 특가 항공권 모두, 국내선도 반영을 시켜준다네. 여정 변경 수수료 1회 그리고 환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좀 상황이니만큼 이런 또 혜택 배려를 해주네요. 야, 근데 누가 갈까요? 국제선. 이게 막상 노선 재개는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앉아서 손 빨고 기다릴 수는 없고, 오직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 항공사도. 근데 이게 만약 오픈을 해서 누가 이게 가면 참 이게 불안한데, 그죠? 또 갔다 와도 이게 또 불안해서 이게 참, 아무튼 요 코로나 백신이 빨리 나오는 게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 정말 이제 지겨워지는데 빨리 하루 빨리 만나 뵙기 원하면서요. 다음 주에도 좋은 좀 정말 밝은 좀 좋은 신나는 소식만 저희도 좀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속상해 죽겠습니다, 진짜. 예. 자, 5월 20일자 순서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더욱 밝은 모습으로 좋은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안녕!